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3단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단계가 되면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모든 대출자의 한도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DSR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로 제한됐습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 차주로 DSR이 확대됐고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는 차주도 DSR 비율이 40%로 제한됩니다. DSR 강화로 실수요자들마저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8억 원짜리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만 적용받으면 6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로 연간 상환액이 2천만 원까지로 제한되면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DSR이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청년층에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SR 3단계가 7월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1억 이상 빌리는 차주한테는 DSR 40%가 적용이 이제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LTV를 아무리 완화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받는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월 상환액 부담을 낮춘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상환액 부담이 늘어 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이번 DSR 규제는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대출자의 한도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강화되는 DSR 규제 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출받는 방법,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대출 한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취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정리하자입니다. DSR을 개선할 때 마이너스 통장은요,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나의 전체 대출 한도를 대출액으로 잡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억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서 5천만 원만 사용한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이 DSR을 계산을 할 때는 내가 2억 원 전체를 대출받아 쓴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아예 안 써도 한도는 적용이 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한도를 그냥 남겨둔다는 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이 때문에 내가 조만간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이 마이너스 통장 전체 한도의 한 50%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자체를 아예 정리를 해서 DSR 한도를 미리 여유 있게 가져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낮출 때 아예 새로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대출 감액 약정서 같은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이 기존 대출에서 한도만 낮추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팁은 뭘까요? 네, 두 번째는요. 배우자가 있다면 혼인신고로 소득을 합산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자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세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혼인신고를 이렇게 늦추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DSR을 산정을 할 때 이 나의 연간 소득에다가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네. 이 때문에 연소득이 낮아서 대출 한도가 적게 잡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선택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요. 네. 또 소득을 합치게 될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갖고 있는 부채까지도 또 합산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은 더 있는데 차주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따로따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혼인신고를 하고 한꺼번에 대출을 받는 게 더 한도가 늘어나는 모양이죠? 보통 한 몇 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이면 상당한 수준인데 네. 요즘 혼인신고를 가급적 안 하고 결혼하는 게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이 한도가 늘어난다.
뭐 사회에 좀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이 정책 모기지 상품을 활용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신용대출 등 이 기타 대출로 인해서 DSR이 이미 꽉 차 있는 분들이 좀 활용해 볼 만한 방법인데요. 정책 모기지 상품들 중에서 특히 이 보금자리론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DSR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이 LTV와 DTI로 한도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DSR이 이제 나의 연소득 대비 이 나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한다면 DTI는 이제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이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나머지 대출의 원금은 빠지고 네. 이자, 이 상환액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표에서도 나왔지만 네. LTV는 뭐 70%, DTI는 60%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DSR만 안 본다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겠네요. 네,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정책 상품이다 보니까 뭐 연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또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가액이 또 얼마 안으로 들어와야 네. 되고 등등의 갖가지 조건들은 있습니다. 예. 보금자리론이 아마 한도가 그 주택이 얼마 이하만 받을 수 있다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원 6억 이하 이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소득 조건도 있는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활용할 수 없는 대출이긴 하네요. 네, 아파트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을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렇게 정책 모기지론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이 반대로 또 혼인 신고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예. 때문에 지금 제시해드리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한 건지는 좀 각자 다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예, 따져볼 게 많습니다. 네. 마지막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4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활용하자입니다. 이 40년 만기 주담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하나둘씩 출시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모두 취급을 하고 있는 상품인데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서울 KB시세 9억 원 아파트 기준 금리 4% 그리고 LTV, DSR 각각 40% 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지금 분홍색, 빨간색으로 약간 표시를 해놨는데 연봉 5천만 원까지는요. 30년 만기보다는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게 최대 이제 한도가 약 4천만 원 가량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맨 마지막 줄을 좀 보시면 연봉 6천을 넘어서서부터는 이제 LTV 40% 이 한도에 막혀서 모두 3억 6천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30년 만기든 40년 만기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인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은 차주들 같은 경우도 40년 만기로 갈아타는 게 더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주담대를 받아놓으셨던 분들이 40년 만기 상품으로 갈아탄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출을 아예 새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금리도 당연히 이전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예. 실제로 또 계산을 해봤는데 기존 대출 금리랑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새로 적용될 이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만기 연장의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네. 그 내 대출 금리만 이제 올라갈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3% 만기 30년짜리 주담대를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뭐 주담대가 한 4% 적용되니까 금리 4% 만기 40년짜리로 갈아탈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껏해야 한 1, 200 정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만 놓고 봤을 때 최근 1년 사이에 주담대 변동 금리가 약 1%포인트 올랐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대출을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해보죠. 네, 유튜브 제목은요. DSR 3단계 대출 절벽 한도 이렇게 높여보세요로 했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는 대출도 실력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로 잡아봤습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